본 강의는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으로서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배지훈 교수, 이종혁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가 공동으로 만든 컨텐츠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융합기초 파이썬 모듈 및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의 구성은요. 파이썬에서의 모듈과 패키지 그리고 그래프의 시각화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듈이란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함수나 변수 또는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이썬 파일을 의미합니다. 즉 모듈은 다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파이썬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 매우 많은 모듈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듈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면 이와 같이 add와 sub 함수만 있는 파일 모듈을 mod1.py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add 함수는 두 개의 수를 받아서 두 개의 수를 합해서 리턴해 주는 함수고, 그 다음에 sub 함수는 두 수를 받아서 두 수를 뺀 차를 리턴해 주는 함수로 이렇게 model1.py 모듈이란 것이 아까 함수나 변수,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밖에 만든 mod1.py 즉 모듈을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저장했던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 터미널 창과 같이 대화형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모듈을 저장한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그죠? 다음에 가서 dir 이 명령을 통해서 디렉토리 안에 mod1.py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있으면 일단 파이썬 명령어를 이용해서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dir은요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디렉토리의 줄임말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나 서브 디렉토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 모듈을 불러올 때 어떻게 불러오냐면요. 대형 인터프리터에서 mod1.py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import 키워드를 씁니다. import mod1 하게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두 개의 함수가 정의된 mod1.py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d1.py에는 파일에 있는 여러분들 add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여러분들 만든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듈 이름 mod1 뒤에 연산자를 붙이고 함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즉 이에서 같이 아까 서브 함수와 add 함수 두 개가 정의된 모듈을 import 명령어를 이용해서 불러온 다음에 불러오게 되면 여러분들 뭡니까? 이 함수를 쓰고자 할 때 그 모듈에 mod1 이름을 줬고 모듈 이름 하고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여기다가 인자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과 4를 넣어주게 되면 이 함수는 add 함수는 두 개 문과 인자를 받아서 합을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print 함수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해 보면 7이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mod1에 우리가 또 서브 함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서브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mod.sub 해서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두 개의 수를 받아서 차를 구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가 이렇게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모듈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py를 확장자를 제거해서 모듈 이름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살펴본 임포트입니다. 그래서 임포트는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이썬 모듈, 아까 뭡니까? 변수라든지 클래스, 함수들이 모아놓은 이 파일이죠. 확장자가 .py인 파이썬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다. 그래서 mod1.py에서 확장자 .py를 제거한 mod1만이 모듈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import 모듈 이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뭡니까? 모듈을 불러올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자 mod1. 이게 add 함수하고 sub 함수를 호출하고 싶을 때, 자 여기 아까 뭡니까? 모듈 이름을 놓고 .sub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뭡니까? 모듈 이름을 안 적고 모듈 이름 없이 바로 뭡니까? 모듈에 정의된 함수를 내가 이름을 바로 쓰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from import 이렇게 구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from에는요 모듈 이름을 여러분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import에는 모듈 함수를 바로 불러와서 그래서 모듈 이름으로부터 이 함수를 가져와서 바로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mod1으로부터 add 함수를 직접 불러와서 그 add 함수를 이렇게 모듈 이름 없이 바로 호출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듈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이렇게 import 다음에 모듈 이름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모듈 이름에 함수를 쓰든지 아니면 from import 구문을 이용해서 함수 이름을 모듈 이름 없이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모듈의 함수를 아까 한 개 불러왔는데요. 자, 모듈의 함수를 여러 개 불러오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먼저 심표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불러오고자 하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현재 예제에서는 두 개밖에 없지만 많은 또 함수가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겠죠. 거기서 뭡니까? 현재 내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함수만 딱딱 뭡니까? 선별해서 이렇게 심표로 구분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쓰고자 할 때는 from import 구문에서 모듈에서 필요한 함수만 이렇게 심표로 구분해서 우리가 함수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한두 개가 아니고 이 모듈에 있는 모든 함수를 다 불러오고 싶다. 그때는 여기 별표 있죠. 문자 표시를 하게 되면 이 문자의 표시의 의미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od1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함수를 다 불러와서 현재 내 프로그램에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underbar name 요 구문이 있는데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mod1.py는 사실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이죠. 즉 이 자체도 뭡니까? 여러분들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요 mod1.py 파일을 아까 앞에서는 함수 두 개를 정의했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게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죠? 함수를 바로 뭡니까? 값을 인자를 넣어서 프린트문으로 실행했다. 두 개의 실행문을 같이 넣었다고 그죠? 이렇게 뭡니까? mod1.py 파일에 스크립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파이썬 키워드를 이용해서 바로 뭡니까? 파이썬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겠죠. 실행하게 되면 뭡니까? 순차적으로 쭉 뭡니까? 실행이 되어서 함수를 불러와서 그죠? 두 개의 수를 받아서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요 파일을 여러분들이 함수만 이렇게 함수만 내가 쓰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모듈 형식으로 이렇게 불러왔다 이거죠. 그래서 mod1 요 파일을 임포트 하게 되면 임포트로 해서 내가 두 함수를 쓰고 싶다. 실행하지 않고요.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수행한 다음에 여기서 import mod1 모듈을 불러오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파일이 실행돼 가지고 뭡니까? 결과값도 같이 출력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요런 뭡니까? 문제가 있더라. 사실 내가 뭡니까?
이 파이썬에서 뭡니까 이렇게 이게 실행하지 않고 요 함수만 쓰고 싶은데 자 요거를 임포트 요 뭡니까 모듈을 임포트를 하니 뭡니까 이 실행도 같이 출력도 뭐 실행돼서 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mode1 파일 내부에 if name 요 main 내부 변수와 같은지 요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if name 이렇게 main과 같은지 요 분기 요 단일 조건문 내에서 아까 프린트 문이 실행되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아까 프로그램 실행도 정상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모듈을 임포트 할 때도 이렇게 프린트 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그게 될까요? 한 원리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자, 만약 여러분들이 요 구문을 사용했을 때 자, 현재 디렉토리에 파이썬 mode1.8처럼 실행하게 되면 자,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파이썬이 프로그램이 이 구문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해석 경우에는 자, 여기 언더바 여기 name 변수에 여기에 언더바 메인 값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직접 요 mode1.py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자, 언더바 name에 여기 언더바 메인 문자열이 저장되기 때문에 자, 이 뭡니까? 자, 언더바 name 여기에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메인 같죠? 같기 때문에 true가 돼가지고 true는 뭡니까? if문 true이기 때문에 뭡니까? 단일 조건문이 참이 되기 때문에 요 명령명 블록을 실행하겠죠. 해서 if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실행돼서 이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파일을 직접 이렇게 실행하지 않고 대화형 인터프리터나 다른 터미널 창에서 다른 파일에서 내가 이 모듈을 임포트 구문으로 불러쓴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if문을 파이썬 프로그램이 if문을 만날 때 이때 이게 임포트 구문으로 모듈을 임포트한다. 로드한다 그러면은 이 언더바 네임 변수에 이게 앞에와 달리 이 모듈 뭡니까? 모듈의 이름 mode1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네임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하고 요 메인 값 문자에 틀리죠. 그러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구문 안에 있는 요 실행문이 뭡니까? 명령문 블록이 실행되지 않는다. 즉 거짓이 돼 가지고 if문 다음에는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임포트 구문으로 mode1 모듈을 불러와도 이 뭡니까? 프린트문이 실행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문의 의미를 알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불필요한 이 파일에 원래 있는 다른 실행문들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듈은요, 아까 함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클래스나 변수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나 변수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듈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 만약에 mode2.py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자, 우리 저장을 해볼 텐데 이렇게 자,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매스 클래스 이렇게 매스 클래스도 우리가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값을 더해주는 add 함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주율 값에 해당되는 파이 어떤 변수도 이렇게 이게 모듈 안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래스나 변수가 포함된 모듈을 내가 뭡니까 불러와서 이게 쓰고자 하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대화형 인터프리터 열어가지고 뭡니까 직접 뭡니까 닷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수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dd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import mode2를 불러와서 자 mode2 모듈에 있는 이게 파이 변수 있죠. 파이 변수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우리가 값을 우리가 프린트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정의했던 매스 클래스 있죠. 매스 클래스 자 모듈의 모듈 닷 매스 클래스를 자 뭡니까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 자, 객체에다가 뭡니까 매스 함수
집어넣고 바로 프린트해서 우리가 값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다음에 당연하게 add 쓸 수 있죠. 또는 뭡니까? 자, 아까 모두2.py가 뭡니까? 우리가 모듈에 직접 있는 변수를 쓴 거죠. 이 값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값을 뭡니까? 모듈에 있는 메소드 함수, 네, 함수에다가 참 함수죠, 그죠? 네, 모듈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값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다른 파일에서, 앞에서는 뭡니까? 현재 경로에 있는 파일 모듈을 우리가 모듈을 불러와서 그 안에 있는 함수를 썼는데, 만약에 다른 파일에서 아까 모드2에 있는 뭡니까? 함수를 가져 쓰고 싶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드2.py 파일을 다른 파이썬 파일 모드 테스트.py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모듈을 함수를 쓰고 싶어서 임포트로 불러와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일단 자, 대화형 인터프리터 즉 그러니까 터미널 창에서 자, 비슷한 방법으로 일단 자, 모드2하고 이 두 개의 파일이 같은 경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경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드2.py와 동일한 경로에 일단 모드 테스트.py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자, 요 파일을 열어 가지고요. 일단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자, 모드2 파일의 모듈을 인풋 구문으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같이 이게 현재 뭡니까? 네, 현재 모드2.py와 같은 경로에 있는 test.py 파일이죠. 여기서 자, 임포트 구문으로 자, 모드2 모듈을 불러와서 그러면 모드2 안에 있는 아까 add 함수 있었죠? 요거를 이렇게 modu2.add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다가 3과 4 인자를 넣어주면 이 함수는 두 개수를 자, 받아서 합한 값을 리턴해 주죠. 그래서 리절트에 7이 저장이 되고 그 7을 뭡니까? 프린트 해주면 뭡니까? 리절트에 저장된 값 7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파일에서도 이렇게 임포트 구문으로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불러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현재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 이겁니다. 아까 모드2하고 아까 테스트2가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 그래서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듈을 불러와서 거기에 있는 함수를 쓰고 싶다. 자, 그때는요. 일단 자,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전에 만든 아까 모드2 파일을 이렇게 아까 뭡니까? 현재 뭡니까? 경로에서 다른 디렉토리 한번 이동해 봅시다. 이렇게 현재 경로가 경로인데 자, 여기에 내가 mkdir은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myModule이라는 아까 하이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아까 모드2를 이쪽으로 옮겨 봅시다. 이게 무브에서 옮기게 되면 현재 뭡니까? 파일 두 개가 서로 위치가 틀리죠. 자, 그때 뭡니까? 이제 아까 모드2에 있는 모듈의 함수를 가져다가 쓰고 싶을 때 자, 이때는 서로 뭡니까? 두 개의 파일이 다른 경로이기 때문에 아까 sys 모듈을 이용해서 파이썬 모듈 패키지에 현재 이 모듈이 있는 경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sys.pass.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이썬과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는 모듈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우리가 자 모드2가 있는 디렉토리 경로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sys 모듈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파이썬을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는 라이브러리 모듈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import 파이썬을 실행한 다음에 import sys를 하고 거기서 .pass로 이렇게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목록을 우리가 리스트로 쭉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넣게 되면 경로와 상관없이 요 sys.pass에 저장되어 있는 파이썬에 설치되어 있는 이거 뭡니까? 패키지 라이브러리 위치가 저장이 되면 여기에 경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모듈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모듈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목록이 여기 저장이 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까 sys.pass에 아까 my 모듈이 저장되어 있는 이 위치 디렉토리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이렇게 sys.pass.append 함수 이용해서 여기다가 append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리스트에서 append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다 뭡니까? 현재 시스타 패스가 리스트 배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파이썬 패키지, 네, 이렇게 디렉터들이 쭉 이렇게 뭡니까? 리스트 배열로 구성 요소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append 함수 이용해서 네, 현재 이제 모드2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뭡니까? sys.pass 출력을 해보면 이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추가가 되게 되면 현재 뭡니까? syspass 뭡니까? 변수, 여기에 변수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도 우리가 모드2 모드를 불러와서 그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우리가 이렇게 더해서 출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또는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듈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파이썬 패스라는 환경 변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set 명령어를 사용해서 파이썬 패스 환경 변수에 아까 모드.py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경로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et python pass equal 현재 모드2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설정하게 되면 서로 아까 뭡니까? 두 파일이 서로 다른 경로에 있더라도 모드2에 있는 모듈을 불러와서 그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의 패키지란 어떤 관련이 있는 모듈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패키지는요, 자, 디렉터리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파이썬 모듈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패키지를 구성하게 되면, 자, 우리 파이썬 모듈을 디렉터리 같은 구조로 아주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이런 패키지 구조로 통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공동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에서 여러 면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패키지 구조로 모듈을 만들게 되면 혹시 다른 모듈과 이름이 겹치더라도 더 안전하게 그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상으로 일단 게임 패키지 예를 통해서 한번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일단 게임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브 디렉토리로 사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래픽도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라는 서브 디렉토리로 구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게임, 사운드, 그래픽, 플레이는 일단 디렉토리 이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또 디렉토리에 보게 되면 확장자가 .py인 파일이 있죠. 여기 보면은 echo.py, wave.py, screen.py, 그 다음에 언더바 py가 있죠. 자, 요거는 파이썬 파일, 즉 파이썬 모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 디렉토리에 이렇게 파이썬 파일이 각각 이니시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서버 디렉토리에도 이렇게 다른 파일도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모듈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게임 디렉토리가 이 패키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패키지에서 게임이 이 패키지의 가장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사운드, 그래픽, 플레이는 서브 디렉토리에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앞에서 봤던 그 형식으로. 자, 그러면 현재 뭡니까? 자, 여기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게임 및 기타 서브 디렉토리를 아까 같은 형식으로 만듭니다. 사운드 자,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에 .py 관련된 모듈을 또 만들고요. 파일을 생성하고 또 그래픽도 똑같이 관련된 .py 파일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더바 init .py 있죠? 이 파일은 이렇게 내용은 비워두고요. 비워두고 만약에 echo.py는 이런 식으로 자, 모듈에는 자, 뭡니까? echo를 프린트하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render.py 파일에는 뭡니까? 렌더라는 뭡니까? 문자열을 출력하는 또 함수를 하나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자, 모듈들을 다 정의한 다음에 서로 모듈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 다른 디렉토리에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와 같이
자, 생성한 게임 패키지를 자, 파이썬 프로그램이 참조할 수 있도록 네, 아까 명령문 프롬프트 창에 set 명령어로 파이썬 패스 환경 변수에 자, 현재 게임 패키지가 있는 요 디렉토리를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모듈을 쓸 수 있겠죠. 가져다가 패키지를. 자, 그래서 set 파이썬 패스에 현재 우리가 만든 게임 패키지가 있는 경로를 이렇게 네, 저장하게 해주면 네, 그러면 우리가 게임 패키지에 있는 모듈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든 자, 패키지에서 이제 패키지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쓰고 싶다 할 때는요. 자, 실행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에코 모듈에 있는 에코 테스트 함수를 쓰고 싶은데 이때 임포트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에코 모듈을 직접 이렇게 임포트해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포트해서 우리 게임 최상위 디렉토리 있잖아요. 그 밑에 사운드 밑에 그 다음에 에코 네, 에코 자, 에코 모듈 밑에 우리가 뭡니까 테스트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모듈 이름까지 이렇게 그대로 임포트한 다음에 요거 뭡니까 현재 echo.test가 요 모듈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다 주어줘야 됩니다. game.sound.echo.echo 이런 식으로 닷 해서 여기다가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 함수가 소속되어 있는 네, 위치를 이렇게 네, 다 입력해줘서 네, 이 뭡니까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네, 에코 모듈을 임포트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일단 에코 모듈이 있는 디렉터리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from import 구문으로 먼저 실행한 다음에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즉 뭡니까? 자, 이때 뭡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종료한 다음에 다시 재시작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되면 네, 인터프리터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에 임포트한 것들이 메모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닫았다가 다시 띄워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뭡니까? 자, 아까 from import 구문으로 현재 뭡니까? 우리 echo.test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자, 모듈을 어떻게 불러온다? from import 구문으로 자, 게임 최상위 게임 뭡니까? 디렉토리 밑에 사운드 밑에 있는 모듈을 불러와서 네, 그러면 에코 모듈을 불러서 에코에 있는 뭡니까? 자, 함수를 이렇게 함수를 써서 우리가 함수를 불러올 수 있고요. 해서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아까 에코 테스트는 에코의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죠. 바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에코 모듈에 에코 테스트 함수를 직접 임포트해서 내가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from 자, 게임 밑에 있는 사운드 밑에 있는 에코까지 다 오고요. 다 가져오고 바로 뭡니까 임포트해서 에코 테스트 함수를 바로 쓰겠다. 네. 해서 실행하게 되면 자, 에코 함수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 에코 테스트 함수를 이렇게 네, 다음과 같이 사용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임포트 게임을 네, 수행한 다음에 자, 이게 게임, 사운드, 에코 이렇게 안 된다 이거지. 네. 왜냐하면은 게임 디렉토리에 있는 init.py에 정의된 것만 우리가 참조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뭔가 게임 임포트를 그냥 불러와서 게임 사운드 에코 에코 테스트는 실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다음과 같이 import game sound echo 테스트 바로 불러온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import 구문에서 불러오는 타스 연전사를 사용할 때 자, 불러올 때는 항상 import 할 때 가장 마지막 항목은 반드시 네, 함수가 포함된 모듈 또는 패키지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게임 제일 최상에 있는 패키지 이렇게 네, 서브 이렇게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뭡니까 모듈 또는 패키지여야 돼야지 이 함수가 직접 오면 안 돼요. 이게 실행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모듈을 불러올 때는 앞에 세 가지 방법으로 네, 다른 패키지에 있는 다른 서브 디렉토리에 있는 그 패키지 모듈을 불러와서 함수를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아까 그 각 디렉토리별로 underbar init.py 요 용도 이 파일이 있었죠. 그 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은요. 해당 현재 디렉토리가 패키지의 일부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있으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해당 디렉토리가 패키지의 일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모듈을 불러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파일 안에서 패키지와 관련된 뭐 설정이라든지 어떤 추가 코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패키지 변수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derbar init.py에 만약에서 버전이라는 패키지 변수에 3.5가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뭡니까 패키지에 또 함수가 이렇게 print 버전 인포메이션 이렇게 함수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뭡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 뭡니까 아까 패키지 뭡니까 이게 변수하고 함수가 뭡니까 init.py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뭡니까 게임 모듈 버전 하게 되면 현재 뭡니까 패키지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게임 뭡니까 프린트 버전 인포 이거 호출하게 되면 뭡니까 현재 버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the version of this game is 3.5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당 디렉토리가 패키지의 일부임을 알려주는 이 모듈의 변수와 함수를 정의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또는 이렇게 init 여기 .py에 패키지 내 모듈을 미리 이렇게 임포트 해도 됩니다. 해놓고 그래서 뭡니까 init 현재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뭡니까 현재 여기 뭡니까 그래픽 요 패키지 여기 init 여기 함수 여기 뭡니까 여기에 .py 여기다가 이렇게 뭡니까 현재 다 쓴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그래픽 서버 디렉토리 밑에 랜드 요 모듈을 불러와서 여기 있는 아까 함수 있었잖아요. render.test라는 함수를 직접 불러와서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import game 요 모듈을 불러와서 요 게임에 있는 뭡니까 요 모듈에 있는 render_test 요거를 바로 우리가 호출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패키지 내 모듈을 미리 임포트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앞에서 했던 세 가지 방법 중에 내려가지 않고 바로 직접 게임 렌더 테스트를 수행해서 렌더 모듈에 있는 요 함수를 바로 호출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그래프의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원 그래프 그리기인데요. 2차원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일단 이렇게 파이썬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matplotlib 최상위 루트에 pyplot 뭡니까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그 모듈에 있는 뭡니까 함수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as로 별칭을 plt라고 쓴 다음에 보통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그래프를 그릴 때는 matplotlib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함수를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plt.show를 통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plt.show를 생략해도 그래프 표시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선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정의역이 정의되면 이렇게 각각 정의역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런 이제 선과 점을 연결하는 선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요. 간단하게 먼저 그래서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값을 우리가 배열 형태로 받을 수 있는 numpy 모듈을 불러오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아까 matplotlib에 있는 pyplot 모듈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as 키워드는 뭐냐면요. as 키워드를 이용해서 요 뭡니까 패키지 모듈 이름을 이렇게 별칭으로 쓰겠다. 왜냐면은 이걸 안 쓰게 되면 아까 뭡니까 우리 함수를 쓸 때 matplotlib.pyplot처럼 다 써야 되죠. 그죠? 모듈 이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를 별칭으로 딱 이렇게
키워드로 설정하게 되면 plt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퍼센트 요 매플 인라인은 자, 그림 그린 거를 그 주피터 노트북 경우에는 넣어서 이렇게 셀에다가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바로 셀 안에 넣어서 출력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np 모듈에 numpy 모듈에 있는 랜덤 함수에 seed 써서 난수를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 정의역 x 변수에다가 np.arrange 함수 써서 내가 10개를 생성을 하고 뒤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 값은 무작위로 랜덤한 값을 10개를 만들어서 자, 요거를 자, plt 모듈에 있는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자, x하고 y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꺾은 선, 점과 점을 이은 꺾은 선 그래프를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plt.show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그래프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우리가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함수를 이렇게 x-2 곱하기 x 곱하기 2, x 플러스 2 이렇게 3차원 그래프, 이게 3차원 다항식이죠. 이 함수를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뭡니까? 이렇게 numpy 모듈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우리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한 뭡니까? 패키지 모듈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df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입력값을 받아서 이렇게 x-2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2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력값을 받아서 y값을 구한 다음에 플롯 함수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그래프의 범위를 지정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x의 범위를 자, -3에서 3까지 0.5 간격으로 내가 생성하고 싶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numpy 모듈에 있는 자, 함수 자, range고 우리 포문 할 때 range 배웠었죠. 이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range 함수가 뭐였습니까? 시작 인덱스부터 시작 값에서 끝값까지 뭡니까? 요속되는 점수를 생성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우리 아까 numpy 뭡니까? 모듈에서도 numpy 모듈이 아까 다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그런 함수들을 제공해주는 모듈인데 거기에 자, a가 붙었죠. 그죠?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다가 시작 -3 그 다음에 끝값 넣고 0.5씩 하게 되면 0.5씩 증가하면 뭡니까? 연속된 뭡니까?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우리가 끝에 뭡니까? 값은 포함이 안 된다 그랬죠. 보통 파이썬에서는요. 끝값 마지막 값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항상 그 이전까지. 자, 그래서 자, -3부터 -3 그다음에 0.5씩 우리가 증가되니까 -2.5 그다음에 2.0 1.5 1 -0.5 이런 식으로 0.5씩 뛰죠. 이렇게 간격으로 쭉 증가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아까 3.5를 마지막 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3.5가 나오지 않고 그 이전까지 3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3에서 3까지 0.5씩 증가되는 함수에 들어가는 x 값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할 때 그래프의 범위를 내가 구하는 함수를 쓸 때 이게 numpy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arrange 함수를 쓸 때는 끝의 값은 이렇게 뭡니까? 0.5를 더해줘서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범위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달리 또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lin 스페이스 우리 라인의 스페이스를 정하는 또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앞에서의 방법은 아까 뭡니까? 시작과 끝 간격을 지정해주면 그렇게 생성되고 자, 요 함수는요. 일단 시작과
끝을 뭡니까? 정해주고, 그리고 요 사이에 뭡니까? 내가 값, 내가 몇 개를 생성할 건지, 네, 몇 개를 생성할 건지를 넣어주면 이 값을 3개를 보고 간격이 자동으로 결정돼서 네, 이게 네, 값을 리턴해 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게 되면 자, 이게 np.lin 스페이스에 이게 뭡니까? 시작 값 넣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10개를 생성하라 이 말입니다. 네. 10개를 생성하라. 그러게 되면 자, 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네. 네. 그래서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구간이 10개입니다. 10개의 입력값을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 n개 구간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나눈 거죠. 3에서 3에 이게 10개를 나눠서 일정한 간격으로 내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생성해 줍니다. 여기 보면 np.round 함수 있죠. round는 네, 이게 소수점 자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x 여기 두 개 뭡니까? x, 2가 있죠. 그러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짧게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x 범위 값을 지정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대신 이렇게 주의할 것은요. 자, 여기서 원래 보통 파이썬에서는요. 제일 끝값은 포함이 안 되는데 자, 요거는 네, 여러분들 지정해 주면 3까지 포함해서 나옵니다. 네, 이렇게 n2 값도 이게 포함해서 네, 값이 출력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아까 x값 아까 구한 비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수 정의했잖아요. 요거를 네, 폴라 함수에 넣게 되면 이 함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y값을 구해서 요거를 플러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3차 다항식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앞에 그 그래프에서 기본으로 그린 거고요. 자, 여기서 뭐 X축 뭐 라벨을 그린다든지 넣는다든지 뭐 그림에 뭐 그리드도 그리고 그죠? 네, 타이틀도 넣고 이렇게 하려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뭡니까? 네, PLT 해서 X, Y 값을 우리가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선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이게 하나는 컬러를 블랙으로, 레이블은 뭐 W 이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프는 뭡니까? X하고 F2하고 이렇게 네, 구한 다음에 네, 컬러는 네, 컴플러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뭡니까? 그릴 때 선그래프가 다른 색깔을 가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컬러 매개 변수나 랩을 통해서 그러니까 범례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에 뭡니까? 컬러 옵션을 통해서 선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레전드 함수 이용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게 여러분들 나란히 쓰게 되면 두 개가 중첩되는데 이 그래프가 어느 건지 이렇게 범례도 이렇게 지정할 수, 레이블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X축 범위,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레이블도 다 할 수 있는데 뒤에 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장식할 때 자, 그래프는 pld.플러스로 우리가 표현되는데 이 컬러 매개 변수에다가 색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색 이름에 맞게 그래프 색깔이 네, 반영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색상을 지정할 때 컬러 매개 변수에 색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 봤던 블랙은 검은색, 컴플러 네, 블루는 연한 파란색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맵플라 lib에서 컬러의 cname을 보게 되면 색상 목록이 쭉 나옵니다. 우리 색상 목록을 보고 요 뭡니까 문자를 네, 여기다가 넣게 되면 해당되는 색깔이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 색상은 이게 뭐 R, 네, R은 빨강, B는 파랑, G는 녹색, 이렇게 C는 뭐 시안, 뭐 M은 마젠타, Y는 뭐 옐로, 노란색, 뭐 K는 뭐 검정, 네,
W는 흰색. 이와 같이 아까 풀네임을 안 쓰고 알파벳 문자로도 지정이 가능하고요. 또는 컬러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컬러는요. RGB 3원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R에 해당되는 255, 0부터 255 이 사이에 RGB 값을 이렇게 정수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값을 대입해서 정수형 투플로 자유롭게 또 RGB 값을 지정해서 컬러를 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선 그래프의 기본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에 또 레이블도 이렇게 우리가 범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레이블에 문자를 지정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방금 설정했던 그 레이블을 자,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plt.legend 이 함수를 써야지만 그래프의 범례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레전드 다음에 그냥 열고 닫으면 함수를 하게 되면 자, 범례 위치가 그래프에 레이블이 표시되는 범례 위치가 파이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넣고 싶다. 그렇게 되면 자, LOC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전드의 LOC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요 그래프의 레이블이 요 레이블이 두 개가 그래프에서 어디에 표시되는지 upper right 할 건지 upper left, lower left, lower right. upper right는 자 이쪽이죠. 이쪽에 내가 범례가 달릴 건지 또는 upper left는 이쪽이죠, 그죠? 위쪽 내가 여기에 달릴 건지 또는 lower left 그러면 밑에 내가 여기에 범례가 달릴 건지 또는 lower right 여기에 달릴 건지 이렇게 이렇게 LOC의 옵션에서 범례가 표시될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래프를 아까 그래프를 그릴 때 색깔도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범례 위치도 표시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축 있잖아요. 축도 우리가 또 레이블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plt.whileLimit lim 함수 써서 y축의 범례를 우리가 y축의 범위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이제 y축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게 숫자가 되어 있는지 y축의 범위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시작 끝입니다. 그 다음에 x축의 범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xlimit lim 써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프의 제목을 달고 싶을 때 .title 함수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림에 원하는 제목을 문자열을 넣게 되면 그림의 이제 위에 이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래프에 그리드 내가 눈금자 그리드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plt 모듈에 있는 그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 true 하게 되면 또 격자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아까 보게 되면 자, 레이블과 타이틀 문자를 넣을 때 이게 달러 표시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보기 좋은 이제 레이텍 기반의 수식으로 이게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while limit은 x축의 범위를 지정하고 타이틀은 제목을 지정하고 x 레이블은 또 레이블도 하게 되면 이 축의 레이블도 이렇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x 레이블, 또 y 레이블, 그다음에 그리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기본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보기 좋은 형태로 장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하나 출력했는데, 자, 하나에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피규어 오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도화지에다가 이 축을 이렇게 내가 하나 그린 거고요. 자, 지금은 자, 우리 큰 도화지라고 보면 거기다가 축을 여러 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를 여러 개 하고자 할 때. 자, 이럴 때는 서브 플러스 쓴다. 그래서 자, 여러 그래프를 출력할 때는요. plt.서브 플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축을 지정해서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피규어 오브젝트에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리는 순서는요. 보게 되면 자 서브 플러스에
자, 매개 변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설정하게 되면, 자, 전체를 일단, 자, 세로로 n1, 그 다음에 가로로 n2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눈 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할당한 n번째 영역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게 자, 세로니까 행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이게 PLT 플러스 이게 만약에 2다. 그러면은, 자, 축을 이렇게, 네, 행이 2개 만들어주고, 2개, 그 다음에 열이 또 2개죠. 2개.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네, 요 틀에서, 네, 이게 전체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이게 N1이고, 그죠? 그 다음에 N2. 이쪽으로, 네, N2. 네, 그러면 2니까 2 by 2 격작 축에서, 네, 그래서 요 N 순서대로 그림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N은 이때는 1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어디에 넣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이렇게 넣을지. 그래서 이거 시작은 1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내가 출력할 때 그 번호는요, 제일 위부터 1, 2, 3, 4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자,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먼저 채워지고, 이게 다 채워지면 그 다음 밑으로, 네, 이렇게 순서는, 네, 위부터, 네,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채워져서, 예, 그래프가 이게 여러분들 지정했던 번호대로 쭉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차원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네, plt.figure 해서 피겨 사이즈를 전체 영역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축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네, 전체 영역을 이렇게 뭔가 width, 네, height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전체 영역 크기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서브 플러스 이용해서, 네, n by n, 1 by n2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간격이 있겠죠. 간격. 그래프와 그래프의 좌우 위 이렇게 간격, 네, 좌우 위 이 간격을, 자, 서브 플러스 어드저스트 요걸 이용해서 이게 서브 플러스의 좌우 및 상하 간격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W 여러분들 해서 좌우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 H 간격을,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면, W가 크면 뭡니까? 하나 그리고 이게 뭡니까? 멀리 띄어져서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h가 크면, 값이 크면 뭡니까? 그 다음 행에 그릴 때 뭡니까? 크면 또 값이 큰 만큼 뭡니까? 이렇게 간격이 띄어져서 그려지겠죠. 만약에 작아지면은 그래프를 그리고 바로 붙어서 이어져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바로 예를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자, 아까 plt.figure를 사용해서 전체 영역을 뭡니까?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브 플러스를 출력할 때 상하 좌우 간격을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예제에서는 지금 6개, for i in range죠. 6이니까 0부터 0, 1, 2, 3, 4, 5까지죠. 이건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뭡니까? 네, 반복문을 통해서 요 뭡니까? 요 실행문을 6번 실행하는 거죠. 그죠? 실행하는데 뭡니까? 요 서브 플랫, 네, 요 함수 이용해서 6번째 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i 매개 변수가 그죠? i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재료를 받아서 첫 번째 반복문에 이걸 실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일단 뭡니까? 전체 서브 플랫 중에서 그죠? 네. 자, 2, 3이죠. 2니까 행이 2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열이 3개인, 네, 3개인 현재 요 축에서 자, 자, i가 원래 제로죠. 제로인데 아까 뭡니까? 서브 플러스는 카운트가 1부터 시작한다 했기 때문에 1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은 여기 첫 번째 요 위치에 뭡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로 플러스 1은 타이틀이 1이 지키죠. 1이 지키고 요 함수가 실행돼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리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게 되겠죠. 네,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네. 자, 그렇게 그려지고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 뭡니까? 나머지 또 우리 원소가 남아있죠. 그래서 또 i가 또 1을 받아서 또 뭡니까? 자, 1이면 두 번째죠. 두 번째 위치에 여기 위치에 뭡니까? 또 뭡니까? 네, 요 위치에 타이틀을 표시를 하고 요 뭡니까? 요 그림을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그리드를 그린 다음에 또 그림이 이게 찍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직 또 뭡니까? 또 2가 또 나머지 원수 남아있죠. 그래서 또 i가 뭡니까? 자, i가 또 2가 대입돼서 자, 2 더하기 1은 또 3이죠. 네, 또 세 번째. 세 번째 여기 위치에 뭡니까? 여기 위치에 그림의 타이틀이 찍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리드가 표시가 되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아직까지 뭡니까? 또 이렇게 또 원소가 남아있죠. 네, 그 다음에 또 i가 자 3이면 뭡니까? 또 이제 또 서브 플러스를 또 실행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i가 3이면 이가 2, 이게 4가 되겠죠. 4가 되면 뭡니까? 아까 1, 2, 3 다음에 돼서 갈 데가 없죠? 없으니까 뭡니까? 그 밑에 다시 행으로 여기에 뭡니까? 요 그림이 실행이 찍히겠죠. 선그래프가 찍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이 4가 표시가 되고 3 더하기 1은 4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리드를 표시해서 여기가 찍힙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아까 4, 5가 남아있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뭡니까? 5, 6이 이렇게 배치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퀄티 쇼 하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네, 서브 플러스 이용해서 뭡니까? 전체 영역에서 축을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림을 여러 개를 놓을 수 있다. 그때 쓰기 위해서는 서브 플랫 함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3차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3차원 그래프는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아까 앞에서 경우에는 자, 입력의 변수가 1개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변수 함수입니다. 변수가 2개입니다. x0, x1 이런 거죠. 이렇게 x0, 네, x0, x1 네, 2개의 뭡니까? 평면의 데이터를 받아서 네, 이게 이렇게 z 네, 높이 어떤 평면의 어떤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정의역의 자, 데이터 값이 이런 식으로 네, 뭡니까? 네, 평면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x0, x1. 네. 그래서 2의 x0의 2 플러스 x1의 제곱 이거하고 자, 익스포넨셜 함수네요. 그죠? 이렇게 구성된 함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3차원 그래프를 그리냐? 이제 그겁니다. 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f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자, x0 어떤 범위가 있을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x1 어떤 범위가 있겠죠. 네. 배열 데이터를 2개를 받아서 네. 그대로 함수 수식대로 계산해서 네. 그 다음에 앞에 요 개수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지수함수를 네. 곱해서 최종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뭡니까?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아까 뭡니까? 자, x하고 x0, x1을 먼저 뭡니까? 이 범위에 그려진 우리 격자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뭡니까? 각각 아까 함수 값을 다 구해야 됩니다. 현재 뭐 x0하고 x1이 만나는 이 점에 대해서 뭡니까? 이 변수 함수에 대해서 어떤 값, 아까 f3의 값을 다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x0, x1에서의 각각 f3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폼을 쓰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자, 범위를 구해주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자, lin 스페이스 함수 이용해서 자, 시작 범위, 그 다음에 끝 범위,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이 범위에 내가 몇 개 데이터를 만들 건가. x는 9개네요. 그죠? 일단 9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x0 변수에 x0 이 변수에 뭡니까? 9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자, 이 변수 함수 첫 번째 변수에 원소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x1 요
변수에도 똑같은 함수 써서 똑같이 정방이네요. 그죠? -2와 2 사이에 네, 범위 내에서 또 10개를 생성해서 네, 그래서 x0, 네, x에 또 9개. 네. 다음에 x1에 또 이렇게 네, 9개. 네, 9개를 이렇게 자, 만들어서 자, 요거를 뭡니까? 각각 뭡니까? x0, x1을 대입해서 각각 값을 구해야 되겠죠. y 값을, z 값을. 그죠? 자, 그래서 여기 y를 표시했네요. 그래서 일단 먼저 뭡니까? 요 값의 행렬 데이터죠. 그죠? x0, x1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렬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렬로. 그래서 np.0 함수는 자, 이게 제로 함수에 이렇게 len x1이면 자, len 함수는 뭡니까? 우리 len 함수 배웠죠. len 함수는 별의 원소의 개수죠. 그래서 자, np 이게 제로스 하게 되면 이게 9/9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제로스 하게 되면 자, 9/9 네, 행렬에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행렬을 만들고 각각 요소 값을 다 제로로 초기합니다. 네. 이렇게 각각 제로를 다 만들어주는 게 np 제로 함수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제로를 다 채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일단 초기화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중 폼을 돌면서 자, i0, i1 이중 폼을 돌면서 값을 각각 뭡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x0에 인덱스 우리 배웠죠. 인덱스 번호 i0에 그죠? 인덱스를 넣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덱스 번호가 이게 0, 1, 2 그대로 생성되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3, 4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가 0, 1, 2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넣어서 네, 값을 뽑아서 하나씩 쌍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 인덱스 번호에 맞게 y 값이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x0하고 x1을 자 만나는 네, 요 지점에서의 값을 이런 식으로 다 구해야 됩니다. 요거를. 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네, x0, x1에 있는 평면의 데이터를 받아서 네, y 값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뭡니까? 시각화할 거냐? 요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자 쉽게 시각화해 주는 함수가 디폴트가 기본이 요겁니다. 네. 피칼라. 네. 피칼라를 하게 되면 아까 x하고 x0, x1의 아까 파도판 별의 값을 받아서 우리가 뭡니까? 9/9 자 f3 함수 값을 다 구했잖아요. 구하게 되면 그 피칼라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아까 2차원 행렬의 요소를 우리가 색상으로 우리가 값이 크기와 낮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뭡니까? 자, plt.figure 해서 피겨 사이즈를 이렇게 뭡니까? 처음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네, 이렇게 피칼라를 써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9/9 계산값을 넣게 되면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자, plt.grayn은요. 그레이는 색상을 회색 음영으로 표현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뭐 젯, 핑크, 본 같이 다양한 색상의 그라데이션으로 패턴을 사용해서 우리가 네, 값의 위에 있는 게 가장 큰 값이고 이게 색상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낮은 값은 블랙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 색상이 어떤 값에 대해서 내가 색상이 조절하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피칼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피칼라에 칼라 바를 하게 되면 이 색상이 어떤 값인지 이렇게 매핑도 같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네, 2차원 뭡니까 3차원 그래프를 피칼라 색상으로 이렇게 네, 그려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칼라 함수를 이용해서 네, 2차원 행렬의 요소를 색상으로 네,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파이썬 모델 및 시각화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